그래서 일단 세 가지 강의가 다 끝났고요. 뭐 혹시 질문이 없으셔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이건영 교수님 안 계셔서 그 첫 번째 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제를 이건영 교수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빨리 응급으로 디시전을 빨리 내려야 되고 그 용량이 특히 중요한 게 뭐 답트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거에는 이제 ACS에서는 플러스 구렐이랑 티커렐을 쓴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뭐 플러스 구렐을 많이 쓰고 어떤 경우에 티커렐을 쓰고 뭐 이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각각의 용량 도우주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저기 황병희 교수님께서 좀 간단하게 그 답트에서 네네. 저기 아까 이건영 교수님이 이제 주로 ACS 때는 플라스그렐과 티카그렐로를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뭐 플라스그렐 선호되고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 티카그렐로 써야 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각각의 뭐 클로피도그렐은 뭐 300, 600 용 로딩 도우주인데 혹시 각각의 로딩 도우주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대답 부탁드립니다. 말씀 부탁드립니다. 그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스터디에 하면 그러니까 ACS에서는 뭐 저기 티카롤랑 그다음에 저기 에편트를 쓰게끔 돼 있는데 MI에서는 에편트 더 좋은 걸로 돼 있어서 요새는 기본적으로 쓰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뭐 고령이라든가 몸무게 적다든가 스트로크 있는 사람들은 쓰지를 못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많이는 못 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편트가 뭐 에편트랑 블린트랑 나중에 보고 보면 블리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편이라서요. 저는 개인적으로 에편트를 선호하는 편이고 뭐 약 유지 용량은 그냥 뭐 기본적으로 90ml BID 티카올를 쓰고 있고요. 네, 에편트는 10ml 쓰는데 에편트 10ml보다 5ml도 10ml랑 그 동양인에서는 큰 차이 안 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5ml만 그러니까 충분히 써도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쉽게 저희 병원에 5ml가 없어서 반티만 쓰게. 네. 예, 두 번째로 이제 에코 강의해 주신 권하민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. 아까 하신 것 중에 그 오베시티 환자에서는 로어 프리퀀시 트랜스듀서가 유용하다고 하셨는데 네. 그게 프루브를 바꿔야 되는 건가요? 아니면 아닙니다. 세팅을 바꾸면 됩니다. 세팅만요? 예, 예, 예. 그 노볼로지에서 그것만 네.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군요. 네. 예. 그래서 아까도 저도 몰랐는데 트랜스듀서, 빔 포커스, 뭐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일단 뭐 보여야 뭐 그 다음에 인터프레이션 하는 건데 좋은 영상을 얻는 팁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. 그 세 번째로 페리페랄에 대해서 그 강의 저희 질문이 올라왔는데 페리페랄 할 때 디지즈에서 이제 저용량의 리버럭사반의 아웃컴 뭐 내지는 이제 어떤 경우에 안티플레텔렛 이외에 안티코아귤런트도 같이 고려하시는지 질문이었는데 황병희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. 되게 날카로운 질문인데요. 이게 말초혈관 질환은 혈관 자체가 사이즈가 되게 엄청 큽니다. 기본적으로 뭐 저기 BTK 아니면 다 5mm 이상 되기 때문에 큰 혈관에 스럼프스 차면 코로너리랑 달리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. RCA 뭐 5mm짜리 혈관 아무리 우리가 뭐 석션하고 뭐 스텐데도 잘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페리페랄도 그렇기 때문에 페리페랄에서는 뭐 2.5mm PID 쓰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. 특히 이렇게 인스턴 저기 스럼프트 오클루전인 경우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리전 자체가 플로우가 빠르지 않은 리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서 쓰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아직 정확하게 그 리전이 슬로우 플로우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나와 있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. 예, 그다음 또 질문이 올라온 게 그 리센트 MI 이후에 그 온고잉하는 이스케미아가 없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도 헤파리나이제이션을 계속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왔습니다. 그것도 황병희 교수님께서 좀. 뭐 리센트 MIO 증상 엔자임 뭐 지나고 있지 않으면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하루만 딱 쓰고 반응 보고 그다음에 바로 PCI 해주면 되니까요.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네. 여기서 질문하신 거 만약에 PCR을 그렇게 당장 안 하는 경우에 유지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질문 같습니다. 리센트 MI 뭐 환자가 ER로 와가지고 그러면 뭐 며칠 전서부터 만약에 뭐 주말 사이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월요일까지는 헤파린 충분히 쓰고요. 근데 보통은 그렇게 오래 헤파린 쓰고 하는 경우가 없어서 보통 뭐 오면 하루 헤파린 쓰고 다음 날은 이제 뭐 리센트 MI가 넌스테믹은 시술을 하니까 길면 하루 아니 길면 한 뭐 주말이면 이틀 정도는 쓸 수 있겠습니다. 근데 보통은 하루 이내에 다 해결을 하니까요.
그리고 하루 써보고 만약에 어떤 환자가 무슨 크레아틴이 높다든가 뭐 에데마 빠지지 않았다든가 그래가지고 뭐 3일이나 4일 뒤에 PCR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하루만 헤파린 쓰고 그 다음부터는 굳이 쓰지는 않습니다. 예. 이 유로키나제 쓰는 경우는 어큐트리 미스케미아에 쓰게 됩니다. 이게 딱 증상이 갑작스럽게 발병하고 색깔 딱 변하고 페인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BTK에는 주로 안 생기고 저기 디스탈 뭐 SFA나 이때서부터 생기게 되고요. 보통 그런 경우에 결국 플로가 나빠지니까 뭐 BTK까지 열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아까 인플로가 좋아야 아니 아웃플로가 좋아야 인플로가 유지가 되니까요. SFA가 막혀도 뒤에가 하나도 피가 안 가면 SFA 아무리 뚫어도 다시 다 막힙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큐트 리미스키미아 때는 BTK까지 와야 다 넣어놓고 그때 UK를 쓰게 됩니다. 그렇게 쓰게 되겠고요. PTA 때는 코로나처럼 혈관들의 시술이 결정에 대한 MLA 기준은 없습니다. 일단은 아이부스 자체를 많이 보지를 않기 때문에 MLA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고 70%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프레셔 그레디언트 가지고 기준을 삼게 되겠습니다. ABI가 떨어져 있으면 뭐 무조건 뭐 병이 있으면 해줘도 되고 0.9 미만이면 근데 MLA로 재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. 예, 그러니까 그 PTA를 지금 시행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인디케이션에서는 약간 어정티브 세라피 개념으로 유로키나제를 쓰신다는 거죠? 아, 네네. 그런 예, 경우도 쓸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. 네. PTA를 대신해서 유로키나제를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. 네, 그렇지는 않습니다. 예, 그러니까 갑자기 막힌 경우에 녹여야 되기 때문에 쓰는 경우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. 자,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. 예,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강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지금 참석해 주신 청중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오늘 코액트 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